원장님, 보형물 할까요? 지방이식 할까요?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 5가지 조건인 분들은 무조건 줄기세포 지방이식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줄기신 신동진 원장입니다. 제가 줄기세포 지방이식을 8,000건 이상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경과가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보형물 말고 지방이식을 추천드리는 분들의 케이스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첫 번째로 B컵 이상이신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사실 이미 가슴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볼륨 있는 큰 가슴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몸매 라인 교정을 위해서 복부나 허벅지 쪽 지방을 흡입을 해서 줄기세포 가슴 성형에서 가슴을 보완을 하면 몸매 라인도 보정이 되면서 가슴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면서 환자분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 흡입과 가슴 확대 수술을 같이 하시려는 분인데요. 지방 흡입을 해서 몸을 좀 더 라인을 잡고 싶은 분들은 어차피 지방 흡입을 하게 되고 복부나 허벅지 쪽 라인을 잡게 되고 추출된 지방을 가슴 확대술을 하면서 주입을 하게 되면 허리나 허벅지 라인을 다듬으면서 가슴은 풍만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술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보형물이 부담스러운 분들입니다. 보형물은 아무래도 수술 과정에서 흉터가 발생하게 되고 한번 수술하게 되면 가슴 손상이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또 보형물은 이물질이니까 수술 이후에도 언젠가는 바꿔주든지 제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감이 싫은 분들이 줄기세포 성형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당연히 보형물은 하기 싫어서 제외를 하고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흉터가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형물을 가슴에 삽입하기 위해서는 보형물이 들어갈 입구를 만들어야죠. 이 과정에서 몸에 흉터가 남게 되고 가슴 안 조직도 많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싫으신 분들은 당연히 줄기세포 성형을 하게 되는데, 줄기세포 성형은 절개 박리 과정이 없이 작은 구멍만 뚫어서 시술하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흉터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하고 나면 수술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개인 차이가 있겠는데요. 수술할 때 보통 주입 구멍은 2mm 정도 구멍을 뚫어서 시술을 하게 되고, 지방을 빼는 부위는 약 5mm 정도 구멍을 뚫어서 지방을 흡입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촉감이 좋은 걸 원하시는 분입니다. 줄기세포 가슴 성형 같은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촉감이 내 가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수술한 당사자가 본인이 수술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부모님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남자친구도 모릅니다. 원장님, 그럼 어떤 경우에는 보형물 수술을 추천하세요? 보형물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본인이 몸에서 재료인 추출할 수 있는 지방량이 부족하고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만큼의 지방량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지방을 본인이 늘리거나 아니면 건강하게 만들 그럴 의욕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줄기세포 성형으로는 만족하기가 힘들 수가 있으니까 보형물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보형물 가슴 수술은 되게 아프다고 들었는데 줄기세포 지방이식은 별로 안 아픈가요? 통증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보형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절개하고 박리를 하잖아요. 우리 몸이라는 게 결국은 절개 박리하게 되면 그만큼 조직 손상이 오면서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형물 하는 경우는 수술 후에 통증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거고, 줄기세포 성형 같은 경우는 구멍만 뚫어서 시술하니까 그만큼 통증이 보형물보다는 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술 당일날은 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수술 다음 날부터는 가벼운 일상생활 하는 데는 지장 없는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 성형할 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보통은 나중에 결혼하거나 할 때 모유수유 같은 걱정 진짜 많이 하는데 예.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수술 이후에 모유수유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모유수유에 문제가 생기려면 결국은
유선 손상이 왔을 경우 모유수유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줄기세포 성형은 구멍만 뚫어서 유선 손상 없이 유선을 건드리지 않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모유수유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형물 수술을 했다가 부작용 때문에 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그 다음에 재수술로 줄기세포 수술도 가능한가요? 예,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면 보형물이 들어가 있던 자리가 빠지면 저게 처지게 되잖아요. 그 자리가 비어서 예. 거기를 그 줄기세포 지방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보형물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면 보형물이 들어갔던 공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죽은 공간입니다. 이 부위에 지방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지방 생착률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이게 결국 지방 괴사나 이런 거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공간 안에는 지방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시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보형물을 하고 나서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하시는 분들은 보형물이 들어갔던 공간만큼 이게 죽은 공간이 돼서 이게 주입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주입할 수 있는 지방 양이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분들은 섬세하게 시술을 해야 되고 주입될 수 있는 지방량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형물 수술했다가 줄기세포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똑같은 사이즈는 나올 수 없겠네요. 조건만 좋으면 가능도 한데 아무래도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형물을 했다 그러면 안에 가슴 조직 상태가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슴 공간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주입할 수 있는 지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형물 가슴처럼 볼륨을 만들어주기는 조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줄기세포 가슴 성형이 적합한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B컵 이상이신 분, 지방 흡입과 가슴 확대를 같이 하시려는 분, 보형물이 부담스러우신 분, 흉터가 부담스러운 분, 촉감이 좋은 걸 원하시는 분, 총 5가지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한 병원을 방문해서 바로 결정하시지 마시고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기준 하에 2곳 이상의 병원을 방문하셔서 잘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